네. 네. 소개받은 단국대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개인적으로는 나름 되게 큰 칭찬을 해주셔 가지고 그래도 10년 동안 네, 잘하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뿐만은 아니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같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네, 저희도 사실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지역의 이제 심정지 생존율 큰 지표 중에 하나죠. 그게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크게 네,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함께 열심히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제 이런 중증 응급질환, 네, 네, 중증 응급질환 환자들의 이송이나 최종 치료나 지역 내 최종 치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 10여 년 계속 고민을 하고 정책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같이 나누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라인 가지고 있고 알고 계실 거고요. 응급전원 협진망 쓰시면서 화가 많이 나셨을 테고 지금 안 쓰고 계신데 그런 것도 저희가 개발을 했었고 병상정보관리 시스템 이용하고 있죠. 물론 항상 안 맞아서 왜 있다며 없잖아 네 이러고 하고 있으시죠. 저희가 닥터 헬기를 네 아직 여전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두세 번밖에 지금 못 하고 있긴 합니다. 죽을 것 같아서요. 어쨌든 운영을 하고 있고 병원 전단계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마련해서 이런 것들을 좋게 만들기 위한 여러 요소로 이제 한 10여 년간 해왔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만 단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그렇게 들어가는 노력 대비 그리고 들어가는 재원 대비 효율이 조금 떨어져서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에 대한 고민을 이제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저희는 현장도 있고 중간 기관도 있고 지역 의료 기관도 있고 이제 저희 최종 의료 기관이라고 치면 각각 바라는 바나 준비하는 바나 필요한 것들이 조금 많이 다르거든요. 이거를 하나로 통일해서 일원화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여기저기서 만들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좀 이렇게 실제로 저희가 참여하는 저희 지역 내 분들이 잘 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좀 잡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미리 만들었던 것들을 조금 이렇게 모티브 삼아서 네,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전에 어쨌든 저희가 환자를 이송하고 수용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면서 효율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여전히 저희가 전화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이게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는데 똑같습니다. 몇 세 남자 뭐로 왔고요, 뭐가 어떻고요, 랩은 이렇고요, 검사는 이렇고요, 가야 될 것 같은데요를 저희가 이제 계속 구두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21세기가 다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원 결정을 조금 단축시키고 또 저희가 의료 정보나 이런 의사소통을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기존에 그거 때문에 만든 게 이제 응급의료 협진망이라는 건데 이게 개발된 거 대비 이제 저희가 이제 너무 편의성이 떨어지고 복잡하니까 이걸 이제 안 쓰고 있어서 중요한 것들만 잘 넘길 수 있는 것들이 뭐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의 공유 방식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전산이나 팩스나 이런 시스템이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일원화하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편의성을 최대화하면 아주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원클릭이나 두 번 클릭 이런 정도로 해서 간단한 이런 영상이나 검사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전송하고 저희가 그거를 받을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간소화하면서 개발된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지금 접촉을 해서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시연을 해보고 이게 효과적이다고 하면 지금 계시는 거점 병원들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거를 네, 구축해 볼까 하는 것들을 좀 크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 사항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프로그램 시연을 조금 받아보고 이걸 가지고 직접 이제 방문 드려서 이런 방식들이 있고 실제 써보고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피드백하는 과정으로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네, 일단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저희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크게 도움을 못 드리면서 조금 속상하게 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요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저희의 관계가 이전처럼 네, 끈끈한 응급의료 체계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좀 잘 개발돼서 저희가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저희가 이런 응급의료 체계에 있어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고찬영 교수님이셨습니다. 중증의료 응급 전원 및 진료 협력 사업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다음은 정신건강 증진 협력 사업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재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정재 교수님께서는 부득이하게 오늘 외래 진료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재입니다. 저는 정신건강 증진 부분에서 권역과 지역 책임 의료기관 연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목차를 보고 계신데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둘째, 충남 정신건강관리 협력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역량 강화 교육체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이미 구축된 충남 정신건강 통합관리망, 즉 심스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심스는 충남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만든 시스템인데요. 이 심스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유관기관을 역할에 따라 선별기관, 운영기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나누어 등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양한 복지, 돌봄 서비스가 한 바구니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죠. 대상자가 QR로 정신건강 스크리닝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정신건강 고위험군이라면 운영기관, 즉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심스 내에서 매칭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심스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단국대학교병원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동네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스에 등록되어 있고 병원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손쉽게 연계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권역과 지역 책임 의료기관 연계도 이 심스라는 인프라를 이용한다면 좀 더 쉽게 연계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전략을 세워 공공 및 지역사회 자원 발굴을 위한 홍보 리플렛,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책임 의료기관, 지역 의료기관 간의 연계 상황을 정량화할 수 있는 정신건강관리 지표를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충남 정신건강관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충남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응급의료기관으로 구성된 협력회의체를 만들어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 민간상담센터 연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민간상담센터에서 상담받는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정신건강 고위험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센터에서 만약에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가 발견이 된 경우 의료기관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요. 지역 책임 의료기관, 권역 의료기관이 이런 연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알코올, 마약 등의 물질 남용 환자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역, 지역 책임 의료기관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을 하여 알코올 중독 환자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교육 그리고 온라인 상시 교육 시스템을 통해 지역사회 실무자,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정신건강 증진, 역량 강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충청남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책임의료기관과 연계협력기관이 맡아야 할 역할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은 병원 임상의사의 힘만으로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 소방, 경찰, 복지센터, 상담센터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고 권역 및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 그런 협업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재 교수님의 정신건강 증진 협력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다음은 재활의료 및 지속관리 협력 사업에 대해 재활의학과 김서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국대병원 재활학과 교수로 있는 김사영입니다. 이제 먼저 이러한 사업이 왜 충남 지역에 필요한지 이제 사업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이제 충남 지역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13만 4천 명 이상으로 이제 전국 평균보다 많은 수의 장애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남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 비해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겠고 또 점점 고령화됨에 따라서 재활 치료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병원에 입원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사업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사업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퇴원한 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재활 치료를 제공해서 환자들이 기능적으로 독립을 하고 지역 사회에 이제 이름 복귀를 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표가 있겠고 또 생활지도와 위험인자 관리를 통해 사망률 및 재발률을 감소시키는 것 그리고 재활 치료를 시켜줘서 이제 자립 능력 및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제 사업 목표가 되겠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지역 사회 의료기관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연속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퇴원 환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 재활기관과 연계하는 것, 그리고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다학제적 팀 협력을 통한 재활 지원, 그리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신속한 이제 이송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야 되겠고, 또 지역 재활치료 연계를 통한 재활 기회가 확대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충청남도 내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포괄적인 재활 연계망이 구축돼야 되겠고 또 이제 병원들끼리만 아니라 이제 뭐 보건소와 병원 간에도 원격 재활 협진 네트워크가 운영돼야겠고 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잘 환자가 이송되도록 이송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의료 취약 지역 환자의 재활 연계망 구축 역시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재활 치료가 잘 이루어져서 기능적 독립을 촉진시키고 조기에 일상생활 복귀가 되겠으며 지속적인 건강 관리로 삶의 질 역시 이제 개선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족도 역시 좋아질 것이고 재발률 및 입원율도 감소해서 결국에는 의료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 재활 서비스보다는 이제 일단은 권역 책임 의료기관의 역할인 기관 간의 협력 체계에 중점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지역 책임 의료기관 및 재활 의료기관을 통한 재활 서비스 관련 수요 조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의 MOU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재활 의료 서비스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제 향후 계획에서도 이제 협력 사업 확대를 통한 재활 서비스 접근성 및 치료질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재활 프로그램 도입으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이제 환자 만족도 모니터링 및 피드백 반영으로 서비스 질 지속 개선 등의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서영 교수님의 재활의학 및 재활의료 및 지속관리 협력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에 대해서
정유런 예방의학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병원 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예방의학과 정유런이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되게 익숙한 얼굴도 많이 있어서 너무 반갑고 이 자리에서 이 퇴원 환자 사업을 설명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 사업이 아마도 오늘의 주제인 의료 돌봄 통합 전략과 가장 맞닿아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오면 우리는 이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병원을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사실 손을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공공의료의 관점에서는 이분들의 어떤 의료 수요라든지 이후에 어떤 다른 복지 수요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한 고민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들은 그렇지만 지금 이제 공공의료의 관점에서는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우리 병원에서 나갔다고 해서 이걸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이후의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할지를 고민을 해보는 그런 역할을 이제 저희가 부여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개념 자체는 사실은 이제 이전부터 있었던 거고 해외에서는 예를 들면 뭐 통합적 의료라든지 아니면 뭐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여러 가지 용어로 좀 혼용돼서 불리긴 했지만 이걸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화해서 추진하려는 이제 여러 가지 시범 사업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걸 이제 사업화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퇴원 후에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어떤 서비스들이 추가적인 의료에 대한 수요일 수도 있고 재활이나 요양일 수도 있고 또 돌봄이나 뭐 육아 지원과 같은 복지 서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제공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상당히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제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환자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통합적으로 정보를 이후에 기관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모형화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의료기관들이 수행해야 되는 여러 사업 중에서도 필수 수행 사업으로 지정돼서 현재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나요? 네.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모형 자체가 굉장히 고려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받고 나서 이 사업을 어떻게 모형을 구축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구축해야 되는 그 기능이나 펑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처음에 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의료기관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의료기관에서 나가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자가로 돌아가실 것이냐 자가로 돌아가신다고 해서 그러면은 어떤 의료적인 관리가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가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종합적으로 퇴원 시점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들을 필요하신 서비스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그런 그 서비스들은 지역 내에 어디에 있느냐 누가 그걸 담당하고 있느냐 이런 고민들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 의료기관에서 퇴원해서 다른 기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신다면 그 정보는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무슨 정보를 전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그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셨는지 건강이 다 나빠지셔서 의료 시스템에서 이제 복지로 연계가 됐지만 다시 의료로 들어와야 되지는 않으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이 기능이 사실은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퇴원 환자 관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축하려고 하니 이제 굉장히 저희 팀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이제 좀 시계열적으로 나열을 해보면 이제 권역 책임 의료기관 내지는 이제 지역 책임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오면 어떤 대상자를 이 사업으로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인지 그리고
퇴원시의 어떤 케어 플랜은 누가 어떻게 수립하고 환자를 대상으로도 자가관리 교육도 해야 되거든요. 교육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가 이제 병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 2, 3, 4번의 4개의 단계가 권역 책임 의료기관이나 이제 지역 책임 의료기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후에 이제 지역사회로 나가시거나 다른 지역사회 내에 다른 기관으로 가실 때에는 그분들이 필요하신 사업이나 이제 서비스를 제대로 받으셨는지,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수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지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사업이 수행이 되게 되고, 저희가 이제 첫 해이고 이 사업이 이렇게 이제 구성 요소가 많기 때문에 사업 모형 개발에도 굉장히 어떤 세심한 노력과 저희 팀 내에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개발을 위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개발을 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모형을 구축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단계별로, 그리고 필요한 내용별로 레이아웃을 한 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지정 첫 해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방점을 두고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아직 사업을 시행을 안 하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로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내실 있게 개발이 되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을 할 수 있게끔 이게 안착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개별적인 디테일들을 다 챙겨가면서 좀 꼼꼼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업 방침을 가지고 굉장히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업 기능별 개발 사항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시간이 굉장히 시장하신 시간이고 저도 배가 고프고 해서 아마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모든 단계별로 저희가 개발해야 되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누가 무엇을 담당해야 되는 어떤 역할에 대한 것들, 그 역할을 수행하려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여부, 필요한 뭐 양식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산 시스템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러한 전산 시스템들이 저희 의료기관에서 나가서 지역사회에 가 있는 분들 내지는 그 다른 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여러 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저희가 지정된 7월부터 이제 지금 이 11월 시점까지 저희가 일단은 대상자 선정을 위한 프로토콜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초 조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지역 내에서 이런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대상군이 누구인지를 일단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지역 내에 어떤 뭐 보건의료 상태에 대한 것들, 건강 수준에 대한 자료를 좀 전반적으로 조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런 대상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권역이나 지역 내에 자원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저희가 뇌혈관 질환 대상군을 1차 대상군으로 삼고, 이 대상군이 뇌혈관 질환자가 적절한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뇌혈관 질환자는 일단 저희보다 어쨌든 이 사업을 먼저 시작하신 지금 4개의 지역 책임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자 사업의 대상군으로 삼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뇌혈관 질환자를 1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뇌혈관 질환자의 의료 이용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퇴원 이후에는 어떤 서비스를 요구를 하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기존 통계를 가지고 조사하기도 하고 다른 문헌 검토나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이제 제가 담당 교수를 있고 저희 담당자가 2명, 전담 담당자가 이제 2명이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이제 유관기관이나 아니면 지역 책임 의료기관 담당자 선생님들께서는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여러 가지 상의도 드리고 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때마다 저희를 이제 문전박대하지 않으시고 여러 좋은 노하우와 의견 전달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운영하고 계신 지역 책임 의료기관에서 어떤 사업 모형으로 운영하고 계신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장애 요인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권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 책임 의료기관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던 사업을 저희의 이제 신규 모형과 어떻게 하면 잘 연동이 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초기 몇 차례 저희가 논의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병원 내 뇌혈관 질환자들이 어떤 의료 양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예를 들면 뭐 응급 경유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외래 경유의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분들이 원내에서는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떤 형태로 태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현재 통계 분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 대상, 권역 내 주민 대상으로 태어난 자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 이후에 어떤 의료 이용의 수요에 대해서 지금 12월 말까지 인식도 조사, 리서치 회사를 통해서 인식도 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어서, 이 결과 역시 저희가 내년 초쯤에는 아마도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나 이제 지역 내에서 공유드릴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저희가 한번 몇 차례 회의에 모셔서 관련된 논의를 드렸고,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논의가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이제 이런 어떤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저희가 사업 모형을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아마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어쨌든 제일 막내잖아요. 17개 권역 중에 제일 막내로 들어온 기관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서두르거나 이런 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더 힘을 쓰고 더 꼼꼼하게 이 과정을 좀 닦아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내로 시작했지만 어떤 권역보다도 굉장히 근거 기반으로, 그리고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들과 굉장히 어떤 숙론을 통해서 개발하는 모형이구나라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도 어떤 저희가 올해 했던 기초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공유를 드리면서, 저희가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하우를 요청드리면은 저희와 발맞추어서 같이 이 사업 개발을 위해서 동참을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희 역시 기존에 운영하시고 계시는 태어난 자 지원 사업과 잘 연동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 모형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더 열심히 듣고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 요인에 대해서 말씀 주셨었는데, 예를 들면 뭐 공공의료 연계망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미 기시행되고 있는 복지 사업, 도나 아니면 이제 공공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든지, 그리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과의 연계,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많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있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절대 간과되지 않도록 저희가 내년에도 여러 가지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 모형을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많이 도와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